돌 하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노린 건 유리창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채화영, 당신은 지금 누구를 제거하려는 겁니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7회, 이 회차는 단순한 사고로 시작했지만 끝은 계획된 살인 미수로 보입니다. 강백호가 또다시 오장미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한 타이밍이죠. 채화영의 신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틀림없었는데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강백호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바람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화영이 장미를 제거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서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미는 화영에게 있어서 폭탄이라고 직접 말합니다. 오장미, 그 집엔 폭탄이나 다름없어. 폭탄은 터지기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한번 터지면 모든 걸 날려버리죠. 화영이 두려워하는 건 장미가 마회장 앞에 나타나는 것, 더 정확히는 장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쌍둥이 언니, 마동석의 진짜 딸, 드림그룹의 진짜 상속자.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서린의 위치는 물론이고 화영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화영은 집요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두 번 실패하면 세 번. 그녀의 신복은 말합니다. 미꾸라지 같은 놈이 잘도 빠져나가는구나. 장미를 미꾸라지에 비유한 이 표현, 섬뜩하지 않나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물고기 취급하는 저 냉혹함. 이게 채화영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강백호. 화영의 신복이 보고합니다. 강백호가 번번이 오장미를 구해준다. 그러자 화영은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오장미 곁에서 떼어놔야지 안 되겠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영은 장미를 직접 제거하는 대신 이제 장미의 보호막인 백호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더 정교하고 더 치밀하게.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맞선 프로필입니다. 마 회장이 손녀 서린을 위해 직접 고른 신랑 후보들. 화영은 이걸 역이용합니다. 백호를 다른 여자와 엮어서 장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화영이 마 회장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화영은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비아냥거리는 이중인격자죠. 한편 염산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 회장이 서린의 맞선을 추천하려 할 때 염산월은 그걸 자신의 계획에 끼워 넣습니다. 강준호와 서린이를 떼어놓으면서도 마 회장에게는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염산월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녀는 절대 직접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걸 이뤄냅니다. 마 회장의 권력, 신복의 충성심, 그리고 이제는 강준호의 주변 인물들까지 모든 걸 자신의 체스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강백호는 정말 우연히 장미를 구한 걸까요? 화영의 신복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간발의 차이로 강백호가 나타나서 간발의 차이? 이게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백호가 장미를 몰래 지키고 있다. 장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보호라는 겁니다. 변호사인 백호가 장미 주변의 위험을 눈치채고 있다면, 그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장미를 지키고 있다면, 두 번째, 누군가 강백호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 화영의 계획을 미리 알고 백호에게 알려주는 내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양금순을 주목합니다. 마 회장 내 가사도우미 양금순. 이 여자는 지금까지 배경처럼 존재했습니다. 뚱한 표정에 말도 없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 스릴 넘치는 일, 도모한다. 이 표현들이 우연일까요? 양금수는 마 회장 집안의 모든 일을 봅니다. 화영과 신복이 나누는 대화도, 마 회장의 계획도, 서린의 일상도.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금순에게는 동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 자식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 벌어야 하는 돈,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꿈. 만약 누군가 그녀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내부 정보를 요구한다면 양금수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의 장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장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죠.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방문이지만 타이밍이 묘합니다. 화영이 백호와 장미를 떼어놓으려는 계획을 세운 바로 그 시점에 채화영이 장미에게 접근합니다. 채화영이 장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장미가 부엌에 가자 혼자 남아서 집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죠. 어디 있니? 어디다 뒀어? 채화영이 찾는 건 무엇일까요? 장미의 집에 숨겨진 증거, 마동석과 수키의 과거를 증명할 무언가, 아니면 화영이 반드시 없애야 할 물건. 그런데 바로 그때 돌이 날아와 유리창을 깹니다. 누가 던진 걸까요? 화영의 신복? 아니면 다른 누군가? 여기서 주목할 건 돌이 맞춘 게 유리창이 아니라 그 안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장미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우리는 네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하지만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일까요? 장미에게? 채화영에게? 아니면 둘 다? 정숙희가 말합니다. 아줌마 나쁘다. 장미 머리핀 훔쳤다. 아줌마 도둑이다. 옷의 지능에 정숙희가 본 아줌마. 이 사람이 장미의 머리핀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핀일까요? 머리핀에 뭐가 있길래? 추측컨대 그 머리핀은 마동석이 수키에게 선물한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마동석과 수키의 관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 화영이 반드시 없애야 할 결정적 증거. 그래서 화영은 이강혁을 시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머리핀을 훔치게 됐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돌을 던져 협박까지 한 겁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아니면 다음엔 돌이 아니라 다른 게 날아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화영은 실수를 했습니다. 수키가 봤거든요. 정수키는 옷의 지능이지만 본 것을 잊지 않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증언은 때로는 어떤 증거보다 강력합니다.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이익을 따질 줄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화영의 다음 타깃은 수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수키 가족 전체. 장면이 바뀌고 마 회장 집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마서린이 할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강준호와 결혼하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준비한 맞선 상대들은 다 싫다고. 서린은 말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나를 드림그룹 상속녀로만 봤거든. 그래서 재미가 너무 없었어. 근데 준호 씨는 내 배경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잖아. 순진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서린은 강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자를 정복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돈과 배경을 원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 그래서 더 갖고 싶은 거죠.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서린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 한없이 외롭다. 외로움. 이게 서린의 본질입니다. 서린은 지금까지 원하는 건 뭐든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자신을 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죠. 모두 드림그룹을, 돈을,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린은 삐뚤어졌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채로 집착과 소유욕으로 관계를 대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강준호는 어떨까요? 정말 서린의 배경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의심합니다.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입니다.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 남미래는 신경 안 쓰고 누구랑 엮이는 것도 질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서린의 구애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걸까요?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린을 완전히 떼어내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호는 서린을 이용하고 있다. 드림그룹의 상속녀와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의 레스토랑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완전히 끊지 않는 건 서린을 비즈니스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준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서린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서린의 집착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장미입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준호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얼음장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을 녹이는 여자, 오장미를 사랑하게 된다. 이미 사랑하게 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 미래형입니다. 하지만 현재 준호의 태도를 보면 이미 장미에게 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채화영이 말합니다. 강준호 시프가 다시는 장미 씨를 안 보겠대. 겉으로는 장미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정말 관심이 없다면 왜 2번씩이나 기다렸을까요? 준호는 장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진심인지, 자신에게 정말 배울 의지가 있는지. 2번의 기회를 줬고 2번 다 장미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실망한 거죠. 기대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모릅니다. 장미가 오지 못한 이유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미를 막았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화영이라는 걸. 화영은 남봉과의 대화에서 말합니다. 강준호 시프는 건방하니 더 위아래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가 아무리 대표라도 내 말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화영은 준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준호가 장미와 가까워지면 장미는 준호를 통해 드림호텔에서 일하게 되고 결국 마 회장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화영은 준호와 장미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동시에 백호와 장미도 떼어놓으려 하고 장미 주변의 모든 남자를 제거하는 거죠. 하지만 화영은 계산착오를 했습니다. 장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죠. 복길과 태평, 태숙과 보라. 장미의 가족들은 비록 가난하고 배경도 없지만 끈끈합니다. 그들은 장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복길.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수키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고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복길은 수키를 보육원 시절부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마동석을 사랑했고 복길은 그걸 알면서도 수키 곁을 지켰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자신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복길은 장미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장미는 복길의 딸입니다. 그래서 복길은 장미를 위협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복길이 외치며 뛰어나갑니다. 죽은지 모르지. 아빠가 돌 던진 놈 잡겠다고. 복길은 화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배포 크고 목소리도 굵고 우락부락한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속은 여리지만 가족을 지킬 때만큼은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채화영은 계속해서 장미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더 정교하게, 더 치밀하게. 이번엔 돌이었지만 다음엔 뭐가 날아올까요? 차? 총? 아니면 도? 강백호는 장미를 지키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화영의 타깃이 됩니다. 백호와 장미를 떼어놓기 위한 맞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화영의 계략. 강준호는 장미에 대한 오해를 풀까요? 아니면 화영의 조종에 넘어가 장미를 완전히 밀어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 회장입니다. 마 회장은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장미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도, 화영이 장미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마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며느리 화영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손녀 장미를 택할까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마 회장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다. 남 챙기는 법 없는 냉혈한 이자, 교활한 늙은 여우.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남긴 내 핏줄, 서린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다. 마 회장은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장미가 진짜 마동석의 딸, 자신의 핏줄이라는 게 밝혀지면 서린과 장미 중 누구를 택할까요? 아니,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마 회장이 둘 다 택하면 어떡하죠? 장미와 서린 모두 자신의 손녀니까 둘 다 드림그룹의 상속자로 만들면, 그렇게 되면 화영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서린 혼자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그룹을 장미와 나눠 가져야 하니까요. 화영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화영의 다음 타깃은 명확합니다. 마 회장. 마 회장이 진실을 알기 전에 마 회장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차피 늙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죠. 사고처럼 꾸미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동석. 마동석은 실종됐습니다. 어느 날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고 나옵니다. 의문의 실종.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마동석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화영이 마동석을 죽이거나 가둬둔 거죠. 마동석이 살아있는 한 수키와 장미의 존재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 그래서 화영은 마동석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 마동석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화영의 죄도, 장미의 정체도, 설인의 위치도, 그리고 마동석이 돌아오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수키입니다. 수키는 지금 오세진흥으로 퇴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에 지성미를 갖췄던 그녀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키의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키는 모든 걸 기억할 겁니다. 마동석과의 사랑도, 쌍둥이를 낳았던 것도,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사고로 모든 걸 잊었어도 요리 솜씨 하나는 다행히 남아라는 표현을 보세요. 몸은 기억합니다. 의식은 잊어도 무의식은 남아있죠. 그렇다면 수키의 사고도 의문입니다. 정말 사고였을까요? 누가 의도적으로 수키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바로 최화영이라면? 화영은 마동석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수키를 택했죠. 그래서 화영은 수키를 없애려 했고 죽이는 대신 기억을 없앤 겁니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수키를 오세진흥으로 만들어버리면 마동석은 절대 수키를 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영은 수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두되 마동석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이게 최화영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산채로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영은 같은 짓을 장미에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화영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장미는 수키가 아닙니다. 장미는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입니다.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 여전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입니다. 장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지 이미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번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린다는 걸. 그렇다면 장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장미는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거를 모으고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반격할 타이밍을 노리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미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 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장미가 자신이 마서린의 쌍둥이 언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장미에게 진실을 알려줄 사람이 바로 화영의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장미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화영이 장미를 노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화영이 장미의 집에서 무언가를 찾던 이유도 이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먼저 가져갔습니다. 양금순이. 양금순은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영의 돈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장미에게도 정보를 팔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쪽으로 붙으면서. 그래서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화영 vs 장미의 직접 대결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싸움. 화영의 편에는 이강혁 있고 장미의 편에는 백호, 그리고 복길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강준호입니다. 준호는 지금 중립입니다. 화영의 부하도 아니고 장미의 편도 아니죠. 하지만 준호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준호가 장미를 택한다면 화영은 강력한 적을 얻게 됩니다. 준호는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이니까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준호가 화영 편에 선다면 장미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화영은 지금 준호를 잡으려 하는 겁니다. 설인을 이용해서. 설인이 준호를 원하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진홍주. 홍주는 백호를 사랑합니다. 오매불망 강백호를 사랑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 그리고 홍주는 장미를 증오합니다. 강백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 오장미를 증오한다. 홍주의 엄마 염산월은 마 회장의 후처입니다. 즉, 홍주는 드림그룹과 직접 연결돼 있죠. 그리고 홍주는 계산도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홍주가 화영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호에게서 장미를 떼어놓고 싶은 화영과 백호를 차지하고 싶은 홍주. 이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홍주가 장미를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하게 백호와 장미 사이를 갈라놓는 방식으로. 동시에 염산월도 움직일 겁니다. 염산월은 마 회장의 후처지만 화영의 코디네이터이기도 합니다. 화영의 구박을 받으며 시녀 노릇을 하다 보니 늘은 건 눈치요, 애교뿐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어떡하든 마 회장을 꼬셔서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이 있죠. 염산월은 화영과 마 회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영의 부하지만 속으로는 마 회장을 이용해 화영을 밀어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염산월이 장미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영에게 알려서 화영의 신임을 얻는다. 장미가 드림그룹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차단해주는 거죠. 두 번째, 마 회장에게 알려서 화영을 무너뜨린다. 마 회장이 진짜 손녀를 알게 되면 화영의 입지가 약해지니까요. 염산월은 영리합니다. 잔머리의 대가니까요. 그녀는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두 번째가 더 유리합니다. 마 회장에게 장미의 존재를 알리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마 회장은 염산호를 신뢰하게 되고 화영은 며느리가 손녀의 존재를 숨겼다는 이유로 신임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염산호의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건 아닙니다. 복길 가족을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배경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진심. 태숙이 말합니다. 군식구 같았던 장미나 수키를 두고 늘 투덜거리고 구박했지만 살면서 든 정이란 게 참 무섭다. 정.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화영은 욕망으로 움직입니다. 염산월은 야망으로 움직입니다. 설이는 집착으로 움직입니다. 홍주는 증오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미는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결국 이기는 건 장미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사랑은 강하니까요. 집착은 파괴적이지만 사랑은 건설적이니까요. 화영은 모든 걸 계획하고 조종하지만 결국 하나를 놓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백호가 장미를 사랑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준호가 장미에게 끌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남봉이 화영이를 사랑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장미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진심이 있으니까, 계산이 없으니까, 순수하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화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화영은 아름답습니다. 전설급의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영의 겉모습에 끌리지만 속마음을 알면 떠나갑니다. 마동석이 그랬고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반면 장미는 가난하고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장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복길이 그렇고 백호가 그렇고 준호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화영은 결국 무너질 겁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말과 범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리고 그 무너짐은 갑자기 오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질 거예요. 첫 번째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수키가 채화영을 봤으니까요. 작은 목격자 하나가 전체 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남봉에게서 올 겁니다. 화영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으니까요. 바로 진실과 정의. 변호사의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세 번째 균열은 마 회장에게서 올 겁니다. 손녀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 회장의 모든 판단 기준이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균열은 화영 자신에게서 올 겁니다.
화영은 지금까지 모든 걸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양심. 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화영이지만 그녀에게도 양심이 있을까요? 밤마다 악몽을 꾸지는 않을까요? 자신이 죽이려 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을까요? 아마 화영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자신은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선택을 했다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면서.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터져나올 겁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화영의 종말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에서는 무엇이 벌어질까요? 먼저 장미는 돌을 던진 범인을 추적할 겁니다. 수키의 증언을 바탕으로 채화영을 의심하게 되고 화영에게 접근하게 될 거예요. 둘째, 백호의 맞선이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백호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화영이 알게 되면 화영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겁니다. 셋째, 준호와 장미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연히, 혹은 누군가의 계획으로. 그리고 그 만남에서 준호는 장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거예요. 장미가 왜 오지 못했는지, 누가 장미를 막았는지. 넷째, 마동석의 행방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누군가 마동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정보가 조금씩 퍼지면서 화영을 압박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수키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조금씩 단편적으로. 꿈처럼, 플래시백처럼.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수키는 마동석을, 쌍둥이를,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화영은 언제 무너질까요? 어떻게 무너질까요?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모든 게 폭로되면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서서히, 고통스럽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화영 같은 사람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강하고, 너무 영리하고, 너무 치밀하니까요. 하지만 내부에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무게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죄책감에. 그리고 그 무너짐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사람이 바로 이강혁입니다. 강혁은 화영을 사랑합니다.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화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강혁은 끝까지 그녀를 따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까요? 자신이 사랑한 건 화영이 아니라 화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걸.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강혁은 선택해야 합니다. 화영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화영을 떠나 구원받을 것인가? 저는 강혁이 화영을 배신할 거라고 봅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화영의 배가 가라앉을 때 강혁은 뛰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화영에게 가장 큰 배신이 될 거예요. 화영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 그게 바로 화영의 진짜 종말입니다. 27회, 돌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채화영의 계획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일수록 작은 틈새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키가 본 아줌마 한 명, 화영이 찾던 증거 하나, 백호가 지켜낸 목숨 하나.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거대한 진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채화영은 더 이상 여신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죠. 다음 화가 기다려지지 않나요? 저는 벌써 궁금합니다. 화영의 다음 수는 뭘까요? 장미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 회장은 언제 진실을 알게 될까요?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장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오장미.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면 채화영도, 드림그룹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드라마 앞으로 더 미쳐갑니다.